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서울 집값 이야기가 뉴스의 시작과 끝을 차지합니다. 어제는 강남, 오늘은 마용성, 내일은 또 어디가 올랐다는 말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지금 안 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제는 평생 집 못 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불안의 본질은 집값이 아닙니다. 정선용 정스토리는 이 글을 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돈이 아니라 완생이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완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그래서 사람들은 저축이 부족해도, 준비가 덜 되어도, 흐름을 이해하지 못해도 부동산부터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시작이 아니라 완성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중 부동산으로 완생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도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태에서 집을 사야 비로소 완생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생각을 적는다. 이번 주제는 경제적 완생이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 미생이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이다. 바둑판에서는 최소 두 집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미생이라고 한다. 한 집만 있으면 그 한 집에 돌을 놓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살지 못했다라는 의미로 미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집 이상을 마련해서 자력으로 살 수 있는 걸 완생이라고 한다. 바둑기사는 자생할 수 있는 최소한 두 집 이상 내려고 한 수 한 수에 최선을 다한다. 이렇듯이 바둑에서 두 집은 매우 중요한 자생의 필수 조건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야 완생하는 승부 게임이 바둑판밖에 없을까?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판도 바둑판의 승부와 별반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삶 또한 자기 집이 있어야 경제적인 완생이다. 그 점에서 우리 인생도 바둑과 똑같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는 더 살벌한 바둑판이다. 이세돌 기사보다 수 읽기가 더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전쟁터이다. 그렇다면 왜 집이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완생의 조건일까? 땅과 사람의 관점에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집값은 국토 면적, 인구와 관련이 깊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한민국의 많은 인구, 좁은 국토 면적이 집값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부동산은 인류의 투자 자산 중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그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만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세 가지의 핵심을 살펴보자. 첫째는 인구 밀도이다. 인구 밀도는 일정 면적 내에 몇 사람이 사는가를 나타내는 면적 내 사람 분포도를 말한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1제곱킬로미터 내 몇 사람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숫자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세계 주요 국가 인구 밀도는 미국 36명, 프랑스 119명, 중국 153명, 독일 240명, 영국 279명, 일본 348명이다. 이것이 주요 선진국의 인구 밀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515명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 1위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좁은 공간 내에 바글거리고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세계 제1의 인구 밀도 때문에 토지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둘째는 도시화율이다. 도시화란 일정 공간에
사회시설이 집약되고 그 집약된 공간에 집중적으로 인구 밀도가 증가하여 집약된 사회문화 형태인 도시가 확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이 일정 공간에 몰려 살아간다는 의미이다. 좁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얻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가 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몰려서 살아가는 도시화 정도가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일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화 수준은 이미 82%에 이른다. 100명 중 82명이 도시에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으니 도시의 생활 공간은 미어 터진다. 도시의 주택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 더더욱 수도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셋째는 가구 분화이다. 과거에 가장 일반적인 가족 형태는 4인 가족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가족의 형태가 1에서 2인의 소가구, 초핵 가족으로 급속하게 쪼개지고 있다.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1인 가구 구성비가 이미 30%를 넘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숫자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비율은 더 높다. 주민등록상으로 주소지가 한 곳이지만 실제는 분리되어 생활하는 가족이 더 많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직장 때문에 전라남도 목포에, 아들은 대학교 진학으로 충청북도 청주에, 엄마만 서울의 아파트 본집에 사는 생활 분리형 가족 형태이다. 이렇듯 주민등록의 통계 지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또는 2인 가구인 경우가 많다. 전국에 흩어져서 사는 1인 생활자들이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더 많다는 것은 통계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가족이라도 각자 따로 생활하는 가족의 분화로 가구 수는 더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렇다고 주택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반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되면서 주택 수요자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택 수요자는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늘어난다. 지금부터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 세계 1위, 도시화율 82%, 수도권 인구 집중화 1위, 여기에 가구 분화 속도까지 높다. 이런 사회 구조에서 정부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어떤 시장이든 수요가 높을 때는 공급이 없이는 그 어떤 규제로도 그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공급 이외에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 시장의 절대 불변의 원리이다. 아들아, 단언컨대 집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수도권은 더 그렇다. 투기 세력이라고 욕먹는 한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노년에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내 든든한 집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인 완생을 할 수 있다. 아들아, 근로소득이나 소상인의 장사로는 더 이상 가족을 지킬 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 안전자산 투자를 위해서는 경제 흐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네 삶의 경제적 완생을 위하여 아들아, 경제 공부를 해야 한다. 반드시 완생하거라.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집을 샀다고 모두가 완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에 쫓기고 금리에 흔들리고 가격에 잠 못 이루는 순간 그 집은 자산이 아니라 자신의 짐이 됩니다. 완생이란 남들보다 빨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 없이 버틸 수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부동산은 인생의 부담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마침표이자 새로운 인생으로의 터닝 포인트여야 합니다. 이 채널 부의 인사이트는 돈을 빨리 버는 방법보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을 조금이라도 차분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돈은 속도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기준을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